근데 많은 경우는 한국의 뭐 교수 아니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해외 사례만 보고 있고 한국의 지난 5천 년 동안에 뭐 했는지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안녕하세요, 이만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오늘은 좀 우리 한국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 좀 하고 싶다면서요? 네, 조금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점을 좀 칭찬하고 싶어요? 한국 사람이 좀 더 자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가 왜 자부심이 왜 없어 보이나요? 왜? 뭐 요즘은 사대주의 너무 쩔어. 아, 한국인들 사대주의가 쩐다고요? 네, 쩐다고. 네. 한국인들 사대주의가 쩔어 보이세요? 네. 이제 자부심을 좀 가져라. 아, 근데 사대주의로 의식하지 않을 수 있죠. 특히 미국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 때문에 이렇게까지 발전했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살거든요. 네, 당연히 미국의 역할이 있었지만은 네. 한국의 원래는 상당히 발전한 나라이고 과학기술, 행정 여러 면에서는 상당히 수준 높은 나라였어요. 그래서 네. 지난 몇 년 동안 뭐 이른바 강남 기적인가? 네, 네. 기적이 절대 아니었어. 그만큼은 한국에 그런 노하우 있었고 고려나 조선시대는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하고 실천을 했어요. 그런 실력이 전력이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네. 게 6, 70년대 우리가 고도 성장했잖아요. 네, 한국이. 네. 미국의 지원과 한국의 이제 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네. 계획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도 성장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런 건 외부적 요인으로 볼 수 있고 그 이전에 내부적으로 그렇죠. 한국인들이 그렇죠. 원래 고도 성장이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었던 민족이다. 그렇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사실 그 당시 한국뿐만 아니고 수많은 나라에서 미국에 지원했지만은 성공 사례는 어떤 의미에서 한국밖에 없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한국의 고대부터는 행정, 과학, 기술, 문화 여러 면에서 상당히 우수한 부분이 많았고 그 당시 50년대, 60년대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분명히 그런 문화 안에서 그 힘이 있었죠. 그렇구나. 아니 뭐 사실 뭐 한민족 입장에서 뭐 네. 저희 칭찬해주니까 네. 좋기는 한데 우리 민족이 조선 시대나 이런 때에 뭐 네. 쇄국주의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과학 기술도 제대로 받아들일 때 못 받아들이고. 아, 그런 얘기 많죠. 네, 뭐 민족의 역량이 좀 떨어져서 그래서 일본 덕분에 이렇게 네, 근대화가 그렇죠, 되고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네.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네. 건가요? 조선 시대 때 그렇죠? 네, 뭐 잠재력이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 면에서 그래요. 세종대왕의 경우는 뭐 2세기, 13세기, 14세기에서는 수학이나 전문학이나 기계과학이나 한국에서 상당히 발달했죠. 서양보다도 발전했고 그 전에도 뭐 신라 백제에도 앞서가는 기술도 많았고 조선시대라도 뭐 세종대왕 이후에도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어요. 우리는 기록 남은 있는 것은 8세기에 프랑스 선교사가 한국 와서 전주교를 소개했을 때는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시골 가면은 시골 그런 농장이나 집 안에서는 한족이 책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 당시 프랑스에서는 시골에서 책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마도 18세기, 19세기 프랑스, 독일이나 영국보다도 한국의 일반 식기자율이 높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18세기 비교하면은 양반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교육 받을 기회가 많았어요. 기본적인 이런 사서이나 배웠고, 근데 유럽의 경우는 18세기 후기나 19세기까지는 거의 성당 아니면은 귀족만 네. 글 읽을 수 있었죠. 글도 쓸 수 있었죠. 이쪽에서는 동양, 특히 한국에서는 아마 유럽보다 훨씬 그런 식기자율이 높았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그런 전통이 되어 자신 가질 수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 문화 안에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콘텐츠는 많아요. 제가 특히 다산정약용 글, 문민심서 번역하고 연구했을 때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썼고 그 다음에 시민 교육을 강조하고 민본주의, 시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를 상상해서 민주주의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지만은 겹치는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갑자기 뭐 80년대 뭐 민주주의 시작한 건 아니고 적어도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는 대단한 전통이 있었어요. 아, 이게 참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정약용이 쓴 책 중에 국민심서가 있다. 네. 이렇게 그냥 답안지 그냥 작성하는 것만 우리는 네, 교육을
네. 봤는데 사실 목민심서가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네. 물론 뭐 목민심서가 국가의 운영도 백성들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나아가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본주의라고 네, 네. 달리 불러 말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목민심서 안에 들어있었던 기본적인 많은 철학의 내용들이 사실 민주주의 철학에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 네. 내용을 모르니까 잘 우리는. 모르죠. 네. 소개도 되지 않고. 그렇군요. 조선 시대가 그런데 시민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 뭐 이런 책들도 나왔지만,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서 네. 중국만 좀 우러러보던 어떤 그런 사회 아니었나요? 그래서 사대주의라는 말이 지금까지 나오는 네, 거예요. 뭐 복잡한 관계죠. 한국에서 특히 조선 후기 명나라 망한 다음에는 많은 한국의 지식인들은 한국의 독특한 문화를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는 중국의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자랑했어요. 약간 왜곡된 자랑이지. 그러니까 청나라가 네. 이미 중국의 이제 지배 민족이 됐는데 네. 그걸 현실을 못 깨닫고 우리가 명나라의 후손을 계속 자처하겠다. 네, 우리는 그때부터는 문화는 왜곡됐고 그 후에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바탕 속에서 사대주의의 태도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 민족 안에 남아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18세기에 많은 조선시대의 지식인 뭐 사대부는 정치 혁신한다면은 중국의 사례 보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고려시대 이렇게 했다, 백제시대 이렇게 했다, 아니면 조선 청기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 거의 안 했어요. 정약용의 얘기는 그렇지 말고 한국의 나름대로 전통이 있고 한국 사람이 행정이나 그런 정치에 있어서 그냥 무조건 중국 그 사례뿐만 아니고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고 한국의 좋은 이런 사례 있다면 그것도 참고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지식인 그걸 생각하자 한국의 그전에는 역사이나 좋은 제도, 습관, 문화를 다 무시하고 무조건 중국이 좋다고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좀 신기한 것은 지금도 비슷해요. 근데 많은 경우는 한국의 뭐 교수 아니면 공무원이나 아니면 언론에서는 해외 사례만 보고 있고 한국의 지난 5,000년 동안에 뭐 했는지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긍심과 자부심, 우리 스스로가 네. 먼저 가져야 되는데 오죽 답답하시면 미국에서 건너오신 학자분이 네. 우리한테 좀 자부심 좀 갖고 살라고 네. 얘기하시는지 조금 좀 네. 쑥스럽긴 합니다. 뭐 구체적으로 그 사대주의의 네. 사례를 가지고는 뭐 외교관의 행위에서는 볼 수 있어요. 미국의 워싱턴 DC 근무했을 때 많이 봤죠. 한국의 외국인한테는 한국의 장점이나 한국 문화를 거의 소개하지 않고 토론할 때는 한국 잘 모르는 미국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하고 옆에 있는 한국 외교관 아니면 한국 교수가 공손하게 듣기만 하고 한국의 입장이나 주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많은 한국 지금도 그래요. 한국의 신문 보면은 네. 어떤 미국의 전문가를 인용하는 많고 근데 그 전문가는 한국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한국 잘 모르는 사람 많죠. 실제로는 한국에서 전문가가 많고 어떤 의미에서 미국보다 훨씬 많죠. 구체적인 사례 보면은 미국의 그런 CSIS 아마 가장 영향력 있는 제가 동아시아 전문가 그 외교안보에서는 마이크 그린이라는 아시아 담당자였어요. 많은 한국 사람은 그분을 찾아서 의견도 듣고 한국의 외교안보에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단한 영향이 있었어요. 네. 마이클 그린 개인을 보면은 학부 때부터는 일본을 뭐 장학금도 받고 계속 일본에서 지원을 일본이 받고 키운 장학생 같은 그렇게 미국이 볼 수 있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와서 그분 찾아서 뭐 아. 그거는 효과는 낮아요. 그 잘하기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대학교 학부이나 아니면 석사 과정 있는 미국 사람을 키워서 그 다음에 더 많은 전문가 육성해서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는 진한파를 육성하면은 진한파 훨씬 학자들을, 그런 예. 그런 효과 있죠. 근데 지금은 한국 그런 장기적인 전략이 별로 없다고 느낀다. 아니 지금 굉장히 신선한 문제 의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한국 사람들은 그 미국 학자들의 이야기를 그냥 들으려고만 하지. 야, 그런 경우 많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미국 사람들을 친한파 미국 학자를 키우려고는 육성해 보려고는 사실 생각을 잘 못 해본 거예요. 그걸 하기보다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러 가. 거기에만 늘 집중을 해왔는데 그거가 이유를 따져보니까
그 뿌리 깊게 갖고 있는 사대주의의 탓이 굉장히 컸겠군요. 친한파 학자들을 키워라. 한국 아유. 정부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그게 꼭뭐 조금- 전략적이라는 게 꼭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제가 한국어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지만은 네. 한국인들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어 실력에서 별로 신경 안 써요. 예를 들면 한국 정부이나 한국 기업이나 외국인한테는 이만큼 한국 실력이 없으면 인정 안 하겠다. 아니면 삼성이 우리 고용 안 하겠다 얘기하면 충분히 외국인은 그 노력해서 한국어 배울 수 근데 있죠. 우린 그런 거 요구를 안 전혀 해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를 배우려고. 그렇죠. 하지. 그래서 근데 제복이는 삼성이 현대나 그렇게 요청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기업 안에서 공통으로 한국인, 영어 그렇죠. 아니다. 저 같은 서투른 한국말 하면 그는 된다고 얘기했지만은 그러면 영원히 발전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는 좀 더 강력하게 이만큼 이런 한국어 수준을 요청한다. 네. 그러면 노력해서 그만큼 도달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들을 못 해보고 네, 네. 살까? 이건 정말 우리 가슴속 깊이 쩔어 있는 사대주의. 쩔어 있는 스타일주의.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저희 요즘 임마누엘 리딩 코리아 굉장히 구독자 수가 굉장히 쩔고 있습니다. 덕분에 쩔게 늘고 여러분 있습니다. 덕분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아직 배고픕니다. 네, 네. 네. 구독자 1만 명이 되는 그날까지 네. 적어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오늘 뭐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